안녕하세요. 건행TV입니다. 작년부터 꾸준히 언급되어던 특례 보금자리론에 대한 내용이 드디어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례 보금자리론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상가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나요? 와 같은 대표적인 궁금 사례들에 대한 답도 전달해 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이란 정부가 올해 한시적으로 도입하기로 한 정책으로 안심 전환대출과 보금자리론, 적격대출을 통합하여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한 정책 모기지 상품입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은 오는 1월 30일부터 출시하며 딱 1년간만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이 기존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상승하였으며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1억 원 초과 대출자에게는 DSR 40% 규제가 적용되지만 특례 보금자리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LTV와 DTI 한도 내에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것인데요. 여기서 잠깐! LTV와 DTI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LTV에 대해 알아볼까요? LTV는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입니다. 은행에서 담보로 잡는 주택 가격에 대한 퍼센테이지에 한해 돈을 빌려주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현재 제가 5억 원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한다면 LTV 70%를 적용했을 때 3억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간단하게 LTV는 현재 내가 가진 집을 담보로 잡았을 때 최대 얼마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퍼센테이지로 나타내주는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DTI는 현재 내 소득 수준을 바탕으로 갚을 수 있는 비율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제 월 소득이 월에 50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DTI 50% 기준 원금과 상환해야 될 이자 금액 합이 월에 250만 원 이하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DTI는 내 소득별 갚을 수 있는 상환 능력에 대한 비율을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편리합니다. 또한 DTI와 비슷한 DSR이 있는데요. 특례 보금자리론에서는 DSR 적용이 되지 않으니 그냥 넘어가도록 하죠. 특례 보금자리론에서는 LTV 70%와 DTI 60%가 적용되며 생애 최초 구매자일 경우 LTV 80%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모든 대출 상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 금리겠죠? 특례 보금자리론의 금리는 크게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주택가격이 6억 원 이하이면서 부부 합산소득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대출 만기에 따라 우대금리인 4.65%에서 4.95%를 적용받고 나머지는 일반형인 4.75%에서 5.05%의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보시는 것처럼 우대금리 사항도 존재하는데요. 저소득층 청년이나 신혼부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최대 0.9%까지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우대금리를 모두 적용하게 되면 3.75%에서 4.05%까지 대출금리가 인하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으로는 대출 기간 동안 1주택 유지 조건이 엄격히 적용되기 때문에 추가 주택 구입으로 2주택 이상 보유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대출 시 신중한 선택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주택자를 포함하여 대출 갈아타기를 위한 1주택자도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주택 1개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방법은 기존 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모바일로는 스마트 주택금융 어플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이나 안심전환대출에 비해 신청 기준이 낮고 혜택은 더 많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정부 발표 내용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은 특례 보금자리론에 대한 궁금증을 1문 1답 형식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주택가격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시세가 있는 아파트의 경우 KB 시세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KB 시세 다음으로는
한국부동산원 시세, 주택 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으로 주택가격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세 및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 아파트의 경우 먼저 분양가액을 적용합니다. 분양가액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는 감정평가액을 적용하는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디딤돌 대출과 특례 보금자리론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네, 두 상품의 지원 요건을 모두 만족하신 경우 두 상품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대출 금리가 낮은 디딤돌 대출을 먼저 받으신 후 남은 차액을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메꾸시는 방법으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담보주택 외에 분양권과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분양권과 입주권도 보유주택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하실 수 없지만 구입 용도에 한하여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질문입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을 받은 후에도 추가로 주택을 취득할 수가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특례 보금자리론 실행 이후에는 추가 주택 취득이 금지됩니다. 추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추가로 취득한 주택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기간 내에 주택을 처분하지 않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기한 이익 상실 처리되고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상으로 특례 보금자리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특례 보금자리론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